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 의원 김지수입니다.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고 했던가요? 초고압 성전선로가 논밭을 가로질러도 국책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통째로 땅을 내줄 수밖에 없는 촌부의 눈물, 바로 밀양 할배들의 희생을 담보해 수도권 시민에게 싼 값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이 뼈아픈 현실은 남해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대부분의 건물 또한 어민들의 눈물로 지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어민들의 논밭인 바닷모래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바닷모래를 처음 퍼올린 것은 2001년 부산신항 건설 당시 모래가 부족하자 정부는 남해 배타적 경계수역, 즉 통영에서 동남쪽으로 약 70km, 통영 욕지도에서 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지점에 모래 채취를 허가했는데요. 한시적일 것으로 알았던 모래 채취는 정부의 2004년 골재채취법 개정 추진, 2008년 단지 지정을 통한 모래 채취 허가로 본격화했습니다. 이때부터 단지 관리권자는 수자원공사가 됩니다. 어민들의 반발이 조직화한 것도 바로 이 즈음인데요. 지역별로 싸우던 어민은 이때부터 거제, 남해 통영 피해 대책위, 대형 선망 어업 피해 대책위 등으로 공동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간단한데요. 연근해에서 잡히는 생선은 주로 회기성 어종입니다. 그런데 모래 채취 해역은 주요 어종의 산란장이자 서식지, 또한 회유 경로이기 때문에 모래 채취로 어족 자원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연근의 어업 생산량은 심리적 임계치인 100만 톤에 못 미쳐 4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어민들의 위기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호소로 들리는 이들 주장에 국토부도, 수자원공사도, 법원도, 심지어 경상남도조차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어업 피해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결정적으로는 바닷모래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론 순전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민들은 지난 2002년 법원에 골재 채취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피해 조사 사례가 없어 실제 피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이 됐는데요. 이때부터 어민들은 지속적으로 어업 피해 조사를 요구했고 각고의 노력 끝에 2013년 전남대와 용역을 체결했고요. 2018년 9월까지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시 어민들은 13년 만에 한을 풀었다며 반겼지만 정부는 조사 결과 이후에 채취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기간을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책 사업에만 쓰겠다던 모래는 2011년부터는 민간 건설 현장에 납품이 되고 있고요. 현재 85% 이상이 민수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즉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건설 현장에 사용되는 모래 대부분은 바로 남해 바다에서 가져온 셈입니다. 특히 4대강 사업은 어민들에게 말 그대로 재앙이 되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유역의 모래는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정부 골재 채취 정책의 방향은 바닷모래 채취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틀고 있는데요. 4대강 사업이 한창 진행되던 지난 2009년 6월 국토교통부는 정부 출연기관인 국토연구원으로부터 4대강 사업이 골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연구라는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4대강 사업 이후 하천 골재가
급격히 축소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전망과 함께 골재 수금단 대책으로 남해 이이지 바닷모래의 채취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모래 채취 정책은 기묘하게도 건설업계의 이해관계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미 4대강 사업 이전부터 건설업계는 강모래보다 바닷모래 채취가 싸고 파쇄 없이 세척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며 바닷모래 채취 허가를 요구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즉, 건설업계와 정부가 서로 이해관계를 도모하듯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말미암은 수자원 공사의 경영 적자를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어민들도 수자원 공사의 경영 손실을 보전하려는 미친 행정이라며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서 일단 확보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채취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경상남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남해 이이지 바닷골재 채취 후 12년 만에 전격적으로 어업피해 조사 착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기간도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날에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결정타는 2013년 9월 경상남도는 국토부가 개최한 골재 수급 관련 회의에 참석해서 낙동강 준설 모래 판매가 곧 완료 예정이기 때문에 2015년까지 공급 계획인 남해 이이지 바닷모래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 결과 그해 12월 국토부는 남해바다에서 2018년까지 5천만 입방미터의 모래를 추가로 채취하는 내용을 담은 제5차 골재 수급 기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어민들의 대정부 협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가 어민 피해에 겉다르고 속다른 이중적 대응을 해왔다는 비난을 받기 충분했습니다. 남해안 모래 채취 갈등은 부산 신항 건설 사업으로 시작돼 4대강 사업으로 연장된, 즉 두 건의 정부 국책 사업의 결과물입니다.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대접받고 있는 토목 건설업계와 그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자치단체, 어느 쪽도 어민들의 희생을 뼈아프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는 지속 가능한 사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골재 채취법에는 골재 채취가 다른 산업의 이익을 훼손하는 경우 채취 허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채취 허가를 받으려면 과학자 그룹의 환경영향평가와 어민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국토부가 골재 계획을 세우면 해수부와 협의만 거칩니다. 어민들의 동의는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값을 치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일예로 건설업계가 바닷모래를 가져다 쓰고 내는 비용은 2016년 기준 149억 원입니다. 같은 해 업계 영업이익 5천억 원에 비하면 3% 수준인데요. 반면 어민들에게는 푼돈 수준이 주어집니다. 2016년 이이지 바닷골재 채취구역 어민들에게 제공한 피해 지원금은 5억 원. 지난해 점 사용료의 2%만 남해 지역에, 1%도 못 미치는 금액을 서해 지역에 지원했습니다. 거칠게 말하면 어민들의 논밭을 헐값에 팔아다가 골재와 레미콘 업계가
살을 찌운 셈입니다. 애초 국가 사업이라며 어민과 환경 피해는 잠시 접어두고 바닷모래를 퍼올린 정부의 각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결자 해지의 자세에서부터 시작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